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대형 학원, 뷔페 같은 고위험시설 10개 업종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스포츠 행사도 30%까지 관중이 허용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 인원도 19일부터 3분의 2로 늘어납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크기가 커진 것으로 확인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열병식 집중 분석합니다. 청와대는 긴급 NSC를 열고 전쟁 방지 등 남북 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 주성복합 아파트 대형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이 3층 야외 테라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당시 33층까지 뛰어올라가 불길을 뚫고 주민을 구한 소방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노래방 건물 6층에서 베트남 여성 2명이 달아나다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 중이었습니다. 네, 뉴스A 잠시 후 북한 열병식 자세히 분석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1단계로 내려갑니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방역 조치가 유지되는 만큼 내가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는 일일이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약 2달 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부터 1단계로 낮아집니다.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평균 59명,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하는 대신 필요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되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판매 시설 영업은 계속 금지되지만 노래방과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0곳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곳은 4제곱미터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확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일부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는 수도권은 행사 자제 권고로 비수도권은 해제로 완화됩니다. 교회 대면 예배도 가능해지는데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수의 30%까지만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1단계 조정으로 오는 19일부터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도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오전, 오후반 운영이 가능한 곳들은 등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어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불이 어디서 왜 시작이 된 건지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12층이냐 3층이냐 엇갈렸는데 3층 테라스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멘트가 녹을 만큼 뜨거운 불이 곧바로 33층까지 타고 번졌습니다. 먼저 배유미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화재 잔해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쓰는 3층 야외 테라스입니다. 합동 감식팀은 이곳 테라스 나무데크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나무데크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위쪽으로 번졌단 겁니다.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마감됐고 불길이 위로 올라갈수록 V자 형태로 번지는 적도 남아 있습니다. 3층 부위에 시멘트 방리 현상까지 있고 시멘트 방리라고 하는 게 정말 높은 온도에서 되는 거고. 최초 신고와 달리 에어컨 실외기 등 정기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발화 원인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남은 살림이라도 챙겨가려고 불이 난 건물을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가방에 뭐 들었어요? 교복이랑 책들. 어떤 목적이 제일 많이 드셨나요? 그냥 한동안 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살아나오면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다짐을 하고 갔었는데 정말 들어가서 보고는 괜히 왔다고 가져올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아파트는 건물 426억 원, 가재도구 63억 원, 대물 10억 원 한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 조사를 거쳐 146세대가 나누어 지급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보상이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네, 노래방에서 외국인 손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일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요. 다시 문을 열 수가 있는데 하필 영업금지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 행인들이 몰려들어 건물과 건물 사이 틈새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건물 사이에서 젊은 여성 2명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건물 6층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손님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한 건 오늘 오전 1시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이라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이 불법 운영 중이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달아나려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베트남인 여성 2명은 건물 6층 밖으로 돌출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에 몸을 숨기려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2사람 모두 상태가 위중합니다. 2분 중에 한 분은 의식이 없었고요. 많이 다치셨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추락한 여성들은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노래방에 손님이 많았다며 베트남인 여성은 불법 체류 때문에 추방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려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은 사고 직전 지인 여럿과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방은 평소에도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래방 주인과 손님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갯벌에서 조개 잡던 아이들이 밀물에 고립됐습니다. 또 수중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가 바다로 떠내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김민공 기자가 종합합니다. 갯벌 위에 정지 비행 중인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외줄에 의지해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갯벌에 도착한 다른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이 모인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구조대원과 함께 청소년들이 탄 구조바구니가 천천히 헬기로 올라옵니다. 8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3명이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2시쯤. 연휴를 맞아 친척집에 놀러와 어른들과 조개를 잡으러 나섰다가 물이 차면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어른 5명이 함께 조개잡이에 나섰지만 자녀들과 함께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차오르자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고서 건너기는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수로가 있어가지고 수로를 건널 때 보니까 이게 거의 가슴까지 차는 걸. 이들은 다친 곳 없이 부모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다 위에 잠수복을 입은 남성이 부표를 잡고 힘겹게 떠 있습니다. 경비정 위에서 해양경찰관이 구명원을 던지고 막대를 이용해 천천히 배 쪽으로 끌어와 구조합니다. 옆으로, 예. 40대 민간 잠수사가 정박 중인 여객선 스크루에 감긴 밧줄을 풀려고 바다에 들어간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하지만 부력을 조절하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객선 기관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10분 만에 육지에서 400m 떨어진 해상에서 잠수사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구조한 잠수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가까운 방콕이라도 가면 좋겠는데요. 정말 방콕만 하는 세월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떠날 수 있을까요? 여행의 과거, 현재, 미래, 황아람 기자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키의 한 항구가 대형 크루즈선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안에선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사들이 배를 분해 고철값이라도 챙기려는 겁니다. 크루즈 여행은 이제 로망이 아닌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34명의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국제공항이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비행기 좌석도 텅 비었습니다. 관광지 주요 호텔엔 빈방이 넘쳐나고 관광객들로 1년 내내 붐볐던 파리 에펠탑과 로마 콜로세움도
뉴욕 타임스퀘어와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세계의 명소들도 마스크 없인 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멈추자 관광산업도 길을 잃었습니다. 상반기 피해액만 1,100조 원, 사라진 일자리만 1억 2천만 개에 달합니다. And we're going to see $1 trillion less spending on tourism. 제자리 비행, 해외여행을 흉내낸 이른바 관광 비행입니다. 대만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2시간 반 만에 제주 상공에 다다르고 20분간 저공 비행으로 한라산, 일출봉 등을 둘러본 뒤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돈 28만 원짜리 티켓 120장이 4분 만에 매진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想说微旅行到底是长什么样子，来玩玩看。因为一直不能出国。 태국 현지 항공사인 타이항공은 지난달 초 방콕 시내 본사 건물에 비행기 객실을 닮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We missed the flight, so when we come to this restaurant, it's not like a restaurant. It's something like we check in to fly to somewhere. 고급 호텔들도 직장인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재택 근무 같은 대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객실 전체를 비닐로 감싼 뒤 병실로 탈바꿈한 곳도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empty rooms available. Our state is in urgent need of pure housing and beds. We have empty beds right now. 문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입니다. 유럽 여행하면 떠오르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상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은 대통령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백신이 나와도 세계인들이 모두 접종하고 항체가 생기는 데까지 최소 3년은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9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2021년과 2022년 공급 후에 2023년이 되어야 여행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있던 일상의 소중함을. 학창 시절의 수학여행도, 부부들의 로망 신혼여행도, 부모님의 칠순여행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멈추게 한 소중한 추억. 언제쯤 이렇게 트렁크를 끌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까요? 세계를 보다 황아람입니다. 여론야랑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고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과 국회의 모습이 보이는데 데자뷰다. 어떤 데자뷰죠?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21대 개헌한 이후 첫 국감인 만큼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실 뭐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의 병역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고요. 이낙연 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또 논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재탕 3탕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작년과 올해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병역 특례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많이 저는 바뀌어진다 봅니다. BTS의 연 경제 효과를 5조 6천억이다. 좀 종합적인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 병역 특례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예술 분야에 있어서 유독 대중예술만 빠져 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국회의원의 상대는 국무조정실장이죠. 네. 답변도 꼭 닮았습니다. 리플레이 하는 줄 알았는데 재탕 3탕 하다 보면은 약도 맹탕이 되잖아요. 네. 자, 정작 방탄소년단은 군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라며 입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이 예민한 이슈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선 안 되겠죠. 예. 자, 뿐만 아니라 내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증인이 좀 중요한데 증인 협상의 진척이 좀 있나요? 여야가 주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부대 관계자 등 10여 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죠.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결국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법사위 법무부 국감도 핵심 증인들이 없는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핵심 증인뿐만 아니라요. 올해는 좀 이색 증인들도 국감에 나올 수가 없다면서요. 과거에 백정원 씨 같은 유명인이 국감장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네, 벵갈 고양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중의 관심을 끌 수는 있었지만 유명인의 인기에 편승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참고인에 채택된 인기 캐릭터 팽수, 신비감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네. 유튜브 스타 이근대위에게는 총검술 폐지 정책을 묻겠다며 증인을 요구했었는데요.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네. 근데 같은 질의를 재탕하고 증인도 없고 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고성과 막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혈세를 그대로 쓰는 밑빠진 독에 예산 붙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똘짓 이런 개념이 아닌가. 정말 국민의 세금을 왜 이런 데다 쓰느냐. 정부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비판한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건데요. 반말 논란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왜 반말하세요? 각오하세요. 중간에 개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내 발언 신청했으니까. 자, 또 반말이야 또 왜? 그래서 오늘의 열왕열왕은 국감 유감으로 정해봤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도 될까요? 네. 국감, 무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국감을 해도 느껴지는 바가 없다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자, 올해 노벨상 시상식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이번엔 불발에 그쳤지만 몇 년 안에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인이 있죠.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를 만나봅니다. 유지은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이 기대됐지만 이번에도 노벨위원회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The 2020 Nobel Prize in Chemistry jointly to Emmanuel Charpentier and Jennifer Doudna for the development of a method for genome editing. 나노 입자를 균일하게 대량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해 유력한 화학상 후보로 꼽혔던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 수상 불발의 안타까움보다 차기 가능성에 더 주목합니다. 노벨상급에 들어갔다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런 지표가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 좀. 이번 화학상 수상자들 역시 5년 전부터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이 세계 5위 수준이고 중국과 대만에서도 각각 1명과 2명의 과학 분야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벨위원회는 오랜 시간 검증된 연구 결과에 상을 주면서 권위를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기간이 30년도 되지 않은 우리 기초과학 연구 환경 속에 우리 과학자가 수상 후보로 거론된 건 이번이 세 번째. 과학 분야의 한국인 첫 수상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벨상에 근접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저는 계속해서 나올 걸로 저는 믿음이 심치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황금에 미친 시대, 이번엔 100년 전 서울 경성으로 이현용 기자가 안내합니다. 오래전 대중가요 만곡이 흘러나오는 고풍스러운 옥상 파티에서 100년 전 서울을 느껴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미술관. 1920년대의 시대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와 함께 기획된 관객 체험 행사입니다.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 등 당대 대표적 신여성 트로이카의 기록을 3차원으로 펼쳐낸 이곳은 1922년 신여성 편집시를 소설 새여자를 기반으로 재현했습니다. 전시 공간에서 좀 더 쉽게 독자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대 언론인 일민 김상만 선생의 집무실을 보존한 이곳은 일반에 처음 공개된 곳. 작가 특유의 상상력이 동원된 조명 예술로 만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이 돼서 영감을 받은 이 미디어 아트는 작가가 상상한 1920년대 경성 곳곳을
VR을 통해 거닐 수 있습니다. 만문 만화의 시선을 빌려서 새로운 경성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상상 속에서 어떤 경성을 다시 제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본 적이 없던 형식의 그런 전시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과 금광 열풍이 불어닥쳐 황금의 미친 시대라는 자주 섞인 이름이 붙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불던 그 시대. 다른 듯 닮은 듯 100년 전 기록들이 예술과 만나 재구성돼 오늘날의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가구나 인테리어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부 임진희 씨는 집 근처 가구 매장을 찾았습니다. 외출보다는 집에 있는 날이 많다 보니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오래 있으니까 바꿔서 좀 새로운 산뜻한 기분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있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올 상반기 매출이 가장 급증한 품목은 이런 소파류인데요.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집안을 사무실처럼 꾸미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업체의 오피스 소품과 가구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40%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전년 하반기 대비해 상반기 매출이 15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내가 편한 가구, 내가 좋은 가구를 더 쓰고 싶어 하시는 그 심리가 있으셔서 업계는 이런 수요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해 가구를 배치해보는 등 비대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음식 조리 공간을 일정 시간 빌려주는 이른바 공유 주방입니다. 식당 대신 별도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모임을 즐기려는 커플이나 가족, 회식을 하려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을 맞이해서 지어갖고 정성스럽게 제가 직접 끓여주기도 좋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감도 있어서 공유 주방을 이용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나만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가을 느낌 가득한 하루였죠. 내일은 오전까지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며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점 잘 참고하셔서 출근길 옷차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4도, 광주 15도, 대구는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부터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20도를 밑돌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념은 반대지만 사람들 빽빽히 모아놓고 연설하는 모습만은 통했습니다. 마스크를 챙긴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결국 지지를 얻었다. 이런 분석을 봤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치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겠죠. 하지만 연출된 권위는 대중이 단박에 알아본다는 걸 느낀 주말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